안녕하세요. 크롬사사입니다. 현재 시간 2023년 10월 24일 오전 6시 38분이고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31,645달러입니다. 네. 채널 상단에 걸터 안더니 떨어질 생각 안 하고 잘 올라가네요. 네. 어제 제가 마지막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 부분 조금 말씀드리면서 걸터 안더니 4시간 정도 지지 구조 잘 만들어주고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미국 양키 형님들 부지런히 좀 올려주셨네요. 네. 지금은 이제 제가 온체인 데이터를 보건데 좀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막 유동성이 막 들어와가지고 매수세가 몰리면서 올라가는 느낌이라기보다는 파는 사람이 없으니까 올라간다는 느낌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이 시장에 더 이상 공급 물량이 안 나오니까 웃돈 주고 사지 않고서는 물량 확보할 수가 없는 느낌. 네. 단기 홀더들 다 팔았고, 그 다음에 채굴자들 이제 점점점 물량들 씨가 말라가고 있고, 어차피 대부분의 장기 홀더의 한 70% 정도의 장기 홀더는 비트코인 가격에 상관없이 그냥 물량을 절대 내주지 않는 애들이란 건 세력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걔네들은 논외의 대상이죠. 논외의 대상. 걔들도 온체인을 볼 거 아니에요. 야, 장기 홀더들 지금 6개월 동안 물량 꿈쩍도 안 하고 있네. 걔네들이 온체인을 안 보겠습니까? 지금 바이낸스, 바이빗 혹은 OKX에 선물 거래소에 유동성을 넣고 있는 거래소 입장에선 VIP 그 유동성을 넣고 있는 세력들이 온체인 데이터 안 보겠냐고요. 걔들도 잘 알고 있다고요. 그럼 이제 유동성을 확보하려면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웃돈을 주고 사는 거죠. 웃돈을 주고. 아래에서 팔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수요 공급에 맞춰서 쉽게 말씀드리면. 게다가 이제 지금 대부분의 지금 바이낸스도 그렇고 선물 거래소들의 OI 수준 자체가 좀 많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보면 많이 떨어져 있죠. 게다가 저번에 그 가짜뉴스 사태가 나오면서 바닥을 그냥 한 번 더 찍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크게 회복되는 느낌은 없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거기에 지금 유동성을 넣고 있는 주포들, 세력들도 선물 차트의 가격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걔네들도 이제 크게 시장 참여를 안 하고 있고 포지션 규모를 크게 안 열고 있다는 거죠. 기존 아래에서 잡은 포지션 그대로 홀딩하고 있는 수준, 좀 그 정도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OI 수준 자체가. 개미들만 1분 켜고 열심히 그냥 사고 팔고 하고 롱숏 때리고 있다는 거죠. 그 작은 변동성에서 또 뭐라도 먹겠다고. 근데 유일하게 OI가 늘고 있는 선물 거래소가 딱 하나 있습니다. 어디라고요?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드렸죠. 그 괜히 올려드린 게 아닙니다. CM이라고요, CM.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아시죠? 지금 사실상 이 상승 구조를 만들고 있는 시장 참여자는 미국 기관일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거죠. 걔네들이 이제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면 일반 바이낸스나 바이빗, OKX 선물 거래소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이제 우리가 고래 세력 형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애들조차도 조용히 포지션을 좀 뺀다 이거예요. 리스크 관리를 한다 이거죠. 잘못했다가는 지들 물량 먹히니까. 어쨌든 가격을 떨군다라는 건 큰 모험을 감행을 하고 떨구는 거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뺏길 수도 있다라는 각오를 하고 던지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의 경우 이제 나를 위협할 수 있는 시장 참여자가 없다라는 것. 기껏해 이제 개미 털어먹는 이 정도면 이제 개미들이 딱 이 자리에 유동성 많이 매수형 많이 치고 있을 것 같은데 저 물량 그대로 빨아먹고 올리면 나는 2배 유동성으로 훨씬 더 적은 유동성을 이용해 가격을 올릴 수 있겠는걸? 그 각이 나왔을 때 치고 들어가는데 조용히 더 큰 세력이 뒤에서 조용히 개미들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가 그 전까지는 매수력 안 넣다가 그 세력이 지금 개미들 물량을 털어먹으려고 하는 세력이 물량을 던지는 순간 같이 매수력 개미들 사이에서 매수력 딱 쳐버리면 그대로 물량 빨리 가는 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자, 여기 이제 흔히들 말하는 개미들이 보는 롱자리가 있다고 칩시다. 세력이 여기에서 보고 있는데 저게 맛있어 보여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받아 먹고 스탑로스 다 터트린 다음에 올리면 이제 뭐가 붙을까요? 올릴 때도 추격 매수세가 붙겠죠. 당했다라고 하고 이게 되게 맛있어 보인다고요. 그럼 고래 입장에서는 세력들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마켓 메이커 입장에서는 얘를 한번 던져야 된다고요. 이 물량을 털어먹기 위해서는 이거 진짜 다들 보는 롱자리라고 합시다. 근데 또 다른 주체가 또 다른 세력 주체가 조용히 보고 있다가 이 각을 재고 있다는 걸 알아챘어요.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가 얘가 물량을 위해서 던지는 순간 이 개미들 매수벽에 같이 매수를 그냥 쳐버린다고 합시다. 두텁게. 그럼 얘는 뚫어내려고 더 던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같이 두껍게 또 매수벽을 치면서 다 받아내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올려버린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지 물량 다 뺏기고 지 물량 여기 저점에서 다 뺏기고 그대로 망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도 던질 때는 각오를 하고 던지는 겁니다. 온체인을 볼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눈치를 살살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합리적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구간에서 보통 이제 변곡이 많이 나오고 복마전이 그냥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피 안 내고 있다 그냥 갑자기 유동성 집어넣으면서 개미들 사이에서 같이 매수액 쳐버리고 그 물량 다 받아낸 다음에 같이 올려버리거든요. 네. 개미들 입장에서는 최고의 구세주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개미를 구해야겠다고 같이 이렇게 매수액 쳐주는 게 아니죠. 실은 여기에서 던지는 물량을 노리고 있는 거죠. 네. 노리고 있는 거죠. 야, 네 수법 뻔히 알겠다. 여기 개미들 다 털어내고 그 유동성 물량 다 확보한 다음에 너 올릴 거지. 그래? 조용히 각 보고 있다가 네. 같이 이렇게 슬쩍 집어넣는 거죠. 네. 던지는데도 안 뚫리네? 가 돼버리는 거죠. 야, 이거 좆됐다. 네. 그럼 이제 못 던진다고요. 야, 이러다 내 물량 다 결국 던지는 이유는 더 많은 개미 물량까지 확보해서 끌어올리겠다라는 건데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서 숏 포지션을 걸고 던질 거 아니에요? 그 숏 포지션도 청산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량도 뺏기고 네. 포지션을 걸고 들어갔는데 그 숏 포지션도 청산당하고 네. 개미를 노리는 고래가 있다면 그 고래를 노리는 더 큰 고래가 있다는 거죠. 네. 그 더 큰 고래를 노리는 또 더 큰 고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올려드렸던 CMC 차트의 OI 변화는 조금 분명히 일반 뭐 우리가 이용하는 선물 거래소의 OI하고는 약간 괴리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온도차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네. 그게 의미하고 있는 바는 좀 더 이제 시간을 보고 지켜봐야겠지만 네. 지금 결국 이걸 주도하고 있는 운전수가 누구일까를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일단 이 차트, 이 장대 항공 만들어낸 뒤로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네. 빠져 있었다고요. 네. 그리고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넣은 건 아니고 여기서 그냥 뉴스만 하나 딱 터뜨렸다고 그랬죠. 요 장대 항공은 개미가 만들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호재로. 네. 이거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네. 비트코인 선물 ETF 깜짝 소식이 들리면서 그냥 만들어졌죠. 네. 그 개미들이 만들어낸 유동성 흐름 속에 물량을 다 던진 거죠. 세력은 야금야금 네. 떨구면서 또 던지고. 네. 근데 차이가 뭐냐면 이것도 똑같이 호재 터뜨리면서 올렸는데 여기에서는 이때 매집을 한 매집 세력이 매도 흔적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또 여기에서 뉴스 하나 까가지고 이 하락 비율은 또 만들어냈어요. 네. 지금 FTX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뭐 비트코인부터 뭐 다양한 이더리움 알트들 많았죠. 청산 물량이 곧 쏟아진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만들어낸 다음에 또 여기를 또 안 깨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이제 버텨내주죠.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지금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큰 세력의 평단은 200주 EMA라는 건 충분히 이제 합리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구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 터졌던 그 가짜 뉴스가 정말 가짜 뉴스일까라는 그냥 가짜 뉴스를 위한 가짜 뉴스일까 아니면 의도된 가짜 뉴스일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 뭐 저번 주 이번 주에 변곡이 나오는 걸 보면 그래서 지금은 느낌이 좀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다시 이제 처음 얘기를 하기 위해 여기까지 돌아왔는데 시장이 이제 더 이상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올라간다는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장외 거래에서 OTC 거래에서도 좀 물량을 찾기가 힘든 수준인가 봐요. 쉽게 말하면 내가 비트코인을 한 5만 개쯤 사고 싶은데 그걸 장 내에서 구하려고 하면 5만 개를 못 구한다고요. 네. 5만 개를 구하려면 시장가를 이렇게 긁어 올려야 되는데 그럼 가격이 여기까지 올라가 버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내 평단은 박살이 나는데 그러면 실제 시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그나마 좀 대량의 물량을 구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나요? 장외 거래에서 블록딜로 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갑을 통째로 그냥 이전 받는 거죠. 실은 이제 그 암호화폐 특성상 크립토 특성상 실제 거래소에서 나오는 그 볼륨은 조금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네. 거래소 볼륨 자체가 조금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요. 더 중요한 건 그럼 뭐가 될까요? 트랜잭션 볼륨이죠. 트랜잭션 볼륨. 트랜잭션 볼륨의 상대적인 강도가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그 트랜잭션 볼륨의 상대적 강도를 나타내는 온체인 지표가 하나 있죠. 네. 그걸 한번 네, 좀 찾아보세요. 네, 알아내 보세요. 네, 숙제로 내드리겠습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요. 네, 실제 거래소에서 터지는 볼륨 양보다 크립토 특성상 네, 그게 훨씬 더 네, P2P 거래가 가능하니까 네, 쉽게 말씀드리면 P2P 거래가 가능하니까 네, 그게 뭐 불법도 아니고 네,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OTC로도 물량을 못 구하고 장내에서 내가 대량의 물량을 매수했다가는 그냥 장대 양봉이나 쏴줄 것 같고 네. 거기에 좀 이용만 당할 것 같고 좀 그래서 이제 장외 거래를 이용을 할 건데 이제 그 물량도 씨가 말라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공급 물량 자체가. 네. 어차피 장기 홀더들은 팔 생각 없는 거고 단기 홀더들도 이제 여기에서 좀 공포 좀 주고 옆으로 빼면서 물량 좀 매집했는데 더는 안 나오는 것 같고 네.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냥 네. 위에 있는 조그마한 매도벽들까지 다 먹어가면서 이제 물량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 이제 공급이 줄어드니까 웃돈 주면서 프리미엄 주면서 사는 거죠. 네. CME 프리미엄이 왜 생길까요? 네. CME 프리미엄이 왜 생길까요? 나는 롱 계약 체결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거기에 매도줌을 넣는
그 주문이 그 뭐죠? 계약이 성사가 안 되니까 위로 긁어야 된다고요. 위로 윗계약을 긁어야지 계약 체결이 되니까 프리미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만큼 뭘 의미하는 겁니까? 뭘 의미하는 거죠? 사고 싶다. 롱계약 체결하고 싶은데 팔아주는 새끼가 없네. 그럼 위에 긁어야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끼는 거죠. 지금 CMJ 지금 프리미엄이 끼었거든요. 꽤 끼었어요. 한 200, 어제 제가 그 OI 자료 올릴 때 한 $200 넘게 끼어 있다고요. 네. 웃돈 주면서 사야 된다고요. 왜 귀하니까. 네. 피가 붙는 거죠. 네. 지금 딱 그런 구조다. 네. 팔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네. 막 매수세가 붙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공급 물량 자체가 씨가 마르니까 약간 올라간다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리고 좀 방금 제가 한 가지 그 말씀드린 부분은 꼭 인지를 하세요. 네. 크립토 특성상 거래소 내에서 발생하는 그 볼륨 물론 중요하죠. 네, 근데 그건 대중 심리를 반영할 뿐이고요. 더 중요한 건 트랜잭션 볼륨이라는 거, 그리고 그 트랜잭션 볼륨의 절대적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상대적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네, 상대적 변화가. 네. 한 달 전보다 과연 지금의 트랜잭션 볼륨이 높냐, 낮냐, 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네. 지금 그게 더 핵심인 거죠. 네, 거래소 볼륨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거죠. 네. 거래소 볼륨은 낮은데 트랜잭션 볼륨이 높다는 건 뭘 의미한 거예요? 그럼 바꿔 말하면. BTC 거래소 볼륨 낮아요. 네, 뭐 세력이 매수한 것 같지도 않고 축적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트랜잭션 볼륨은 없네. 그럼 뭘 의미한 거예요? 네, OTC 거래가 많았다는 얘기죠. 네, 장외 거래가 많았다는 얘기죠. 네. 좀 더 낮은 평단에 더 많은 물량을 사고 싶을 때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비트코인 물량 5만 개를 내가 뭐 급차하고 싶어요. 뭐 다른 데 투자하려고. 근데 그걸 이제 매수력 지금 뭐 기껏해 몇백 개 깔려져 있고 지금 시장에 다 망해가가지고 빙하기인데 거기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내 매도 평단이 그냥 박살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게 되면 뭐가 성립되나? 장외 거래가 성립이 되는 거죠. 시장에서 물량을 확보하자니 호구될 것 같고, 네. 그렇다고 시장에서 물량을 던지자니 그것도 호구될 것 같고, 그러면 적당한 타협점,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현재 가격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 가격에서 물량을 크게 확보하고 싶을 때, 그렇다고 해서 그 지갑을 그대로 그 주소에 보관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찢겠죠. 네. 이동시키겠죠. 그럼 거기서 이제 트랜잭션 볼륨은 분명히 터질 거라고요. 제가 트랜잭션 볼륨 얘기도 말씀드린 지 꽤 됐는데, 네. 네, 딱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했던 얘기가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네, 좋겠네요. 네. 그리고 좀 가격적인 얘기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네, 여기 0.5레벨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결국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지어볼까요? 네. 그냥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차트가 두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 거죠. 네. 위층, 아래층. 그러면 이번 달 월봉 마감봉이 31,675달러 위에서 11월 시초가가 혹은 11월 시초가가 31,637달러 위에서 마감하면 됩니다. 네. 간단하죠. 네. 그럼 이제 우리 위층에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층에서. 네. 위층에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왜 피보나치 되돌림을 여기 고점에서 그치? 여기 고점에서 그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얘기는 말씀드렸죠. 파동의 구조를 봤을 때 기존 사이클의 고점이 여기라고. 네. 요거는 이게 워낙 세게 뽑히다 보니까 조정 피 파동이 기존 파동의 고점을 살짝 넘는 파동이 나온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만큼 이 직전 이게 3판지, 5판지, A판지, B판지, C판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W판지, X판지, Y판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게 워낙 세다 보니까 조정의 폭도 낮았고 그 조정의 폭도 낮다 보니까 기존에 아직 남아있는 상승의 에너지 덕분에 이 조정파의 고점이 직전 상승 파동의 고점을 살짝 뛰어넘는 그리고 완전히 이 플랫 패턴으로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엘리엇 웨이브 책을 보시더라도 그러니까 워낙 에너지가 크다 보니까 조정 AP 파동의 고점이 위로 넘은 거고 그게 완전히 이제 소실이 되면서 발산됐던 에너지가 이제 소실이 되면서 소멸되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 하락의 수준은 당연히 어떻게 나올까요? 더 크게 나오죠.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고요? 연장 파동이 나오는 거고 그냥 자연스러운 원리입니다. 그만큼 에너지가 컸으니까 조정 파동의 고점이 직전 상승 파동의 고점을 넘는구나. 그리고 그 큰 에너지가 다시 한번 소실이 되는 거니까 단순 조정이 아니라 연장된 조정이 크게 나오겠구나. 그냥 자연스러운 에너지 흐름과 관련된 마치 열역학과 관련된 얘기하고 똑같다고요. 네. 그걸 그냥 차트 이론에 집어넣었을 뿐이라고요. 네. 자연스러운 겁니다. 네. 그러면 다시 고점이 어디라고요? 네. 65,000달러라고요. 69,000달러는 조정 파동의 고점이 나온 겁니다. 그 고점은 왜 나왔고요? 그냥 이 과정에서 나온 거고. 그러면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죄송합니다. 그냥 뭐든지 외우지 마시고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좋거든요. 그럼 이런 플랫 조정, 뭐 삼각수렴도 아니고 지그재그도 아니고 이런 플랫 조정이 연장돼서 나오려면 어떤 확률이 높을까요? 네. 이게 실제 엘리엇 웨이브 책에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아마도 그 직전 상승 파동이 가장 에너지가 세면서 긴 연장 파동일 확률이 높겠죠. 네. 그럼 이걸 역으로 에너지가 가장 세고 긴 연장 파동이 나온 뒤에 그 연장 파동을 마무리하는 조정 파동이 나올 경우
충분히 이런 플랫 조정이 확장되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건 어느 정도 염두하고 매매 전략을 세울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외워가지고 책에 있는 내용 끼워 맞추기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적용시키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실제 이 이론이 뭐 책에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원리라고요. 파동에 그냥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조정 파동도 당연히 이제 삼각 수렴의 조정 파동이 나왔을 때 그 다음 파동이 좀 센 놈이 나오겠죠. 수렴의 형태의 조정 파동이 나왔을 때 일반 이런 지그재그보다는 이거 다음에 파동이 좀 더 센 놈이 나올 확률이 더 높겠죠. 이런 플랫 패턴이 나왔다는 건 그 직전 파동이 존나 센 놈이었구나라는 거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고요. 그럼 높은 확률로 이 플랫 패턴, 확장된 플랫 패턴의 직전 파동은 고점이 되겠죠. 이게 좀 어렵나요? 근데 요즘은 어디서 막 교과서만 드립다 책에 있는 거에 그냥 끼워 맞추기 분석이 많던데 그게 돈 버는데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냥 실전에서 만들어진 자신만의 차트 이론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긋고 있는 거고요. 여기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뭐 여기에서 그것도 큰 차이는 없죠. 그리고 이게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까? 그래, 네 말대로 이번 달 중가 마감을 31,675달러에서 했다라고 치자. 다음 달 시초가를 여기 위에서 시작한다고 치자.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갈 건데 정작 궁금한 건 그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제가 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달 전주에 말씀드렸나? 여기까지 올라갈 겁니다. 높은 확률로. 여기까지. 의미 없진 않죠. 여기 매물대 자체도 의미 없는 매물대는 아니죠. 절대. 여기까지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는 조금 약간 공허의 공간이에요. 매수세가 전혀 붙지 않은 구간. 그냥 다 그냥 시장의 모든 참여자가 매도만 그냥 쳤던 구간. 좀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거의 뭐 대칭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기간적으로 보더라도 해도 거의 똑같을 것 같아요. 에너지가 엔트로피가 좀 이상한 얘기 많이 드리는데 거의 제로의 상태로 수렴돼야 되거든요. 기간적으로 아마 거의 일치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이거 자연스러운 원리인 겁니다. 그대로 보면 그냥 자연스러운 원리인 거예요. 야, 좀 신기하다. 뭐 이렇게 보실 필요가 없는 거고 그냥 에너지가 엔트로피가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가 맥점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0.5레벨. 여기에서 그냥 이제 놀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만약 월봉 마감을 혹은 다음 주 주봉 마감을 0.5레벨 위에 산다면 바꿔 말하면 지금 자리는 되게 중요한 자리라는 거죠.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상한 얘기 많이 했네요. 갑자기 엘리어드 웨이브 얘기하면서 엔트로피 얘기하고 연력학 얘기하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지향점이 솔직히 같다고요. 같다고요. 아마 실제 해보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제 문과 출신인데 실제 해보지는 않았지만 궁금해요. 그 오실로스코프라고 하나요? 그 전자공학과 친구들이 예전에는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번 그 오실로스코프 맞나요? 그 전자기파 측정하는 장비 있잖아요. 걔네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 이거 다음 전자기파 어떻게 나올까라고 한번 좀 물어보고 싶긴 해요. 그냥 차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비트코인, 뭐 코인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그냥 야 이거 그냥 전자기파라고 생각하고 다음 전자기파 어떤 형태로 뽑아질 것 같아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긴 해요. 오실로스코프 맞나? 뭐라 그러죠? 그 전자기파 측정하는 장비 있잖아요. 참 노인네가 쓸데없는 호기심은 더럽게 많죠. 근데 어찌 보면 제가 그래도 남들보다 다른 시야를 갖게 하는 좀 원동력인 것 같아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래서 좀 이것도 저는 봤습니다. 제가 작년 올해 읽은 책 중에 가장 그나마 좀 도움이 됐던 책 중에 하나가 유럽의 그 흑사병 이후에 유럽 사회 경제 변화와 관련된 책이 하나 있거든요. 그 책이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좀 궁금했습니다. 팬데믹 이후의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다들 뭐 뉴스에서 이런 세상 저런 세상이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어차피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고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지금과 같은 월드 이벤트가 과거에 딱 한 번 있었더라고요. 과거에 딱 한 번 있었더라고요. 페스트죠, 페스트. 흑사병. 그리고 그 흑사병 덕택에 중세가 그 막을 내리고 르네상스 나오면서 근대로 넘어갔는데 그러면 이것도 어쩌면 이제 새로운 시대의 도래가 아닐까. 정말 새로운 시대의 도래가 아닐까. 새로운 시대의 도래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AI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기존의 질서들이 다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 달러 질서가 이대로 계속 될까라는 좀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는 없죠. 감히 달러에 들이대 천조국한테 들이댄다고. 근데 어쩌면 정말 코로나 월드 이벤트 덕분에 뭔가 좀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은 좀 여기까지입니다. 뻘 얘기가 조금 많아서 죄송한데 근데 이런 얘기를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옆에 친구 붙잡고 이런 얘기하면 야 미친놈 너 아직도 코인하고 자빠졌냐?
뭐 이런 얘기나 듣죠. 네, 그래서 저도 그냥 주식 얘기하면 조용히 그냥 거기에 그냥 그래 그냥 그래, 그 주식 좋더라 그냥. 네, 코인 얘기는 정말 이렇게 안 하고는 소통의 갈증을 풀려야 풀 수가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네, 밥상머리에서 주식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주식 얘기에도 엄마한테 그냥 수강 맞는 한국인데 네, 코인 얘기를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네. 최소한 제 나이 또래에서 네, 주식 그다음에 뭐 부동산 이런 얘기나 하면 모를까. 그게 조금 부럽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네, 20대 좀 네, 젊으신 분들이 좀 부럽네요. 네. 말 그대로 그냥 네, 재밌죠. 네. 좀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 네. 감사합니다.